저는 1910년경부터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 상태로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이 범대중들, 즉 한 8, 90%는 굉장히 빈곤해질 거고 상위 10% 정도가 부를 더 축적하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또 깊이 가보면 1대 99 정도로 부가 완전히 상위 1%에게 거의 집중되고 있고 빈곤의 보편화, 범빈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2016년 당선이 있기 전에 세계가 극우 경향이 미국과 유럽에서 극심해질 거고, 그 결과는 이 극우 포퓰리즘으로 가게 될 거고, 최종적인 끝은 지금 같은 상대라면 파시즘으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이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이 이탈리아, 독일 등의 이 파시즘화, 또 일본의 파시즘화 등이 본격적으로 100여 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마 제 과거의 방송을 보면 이 파퓰리즘이 대세가 되어버렸다, 좋고 싫고 간에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언론 보도를 보면 진보는 끝났다, 더 거세지는 자국 우선 우파 물결, 흔히 말하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자국민 위주의 우파, 이것이 거의 대세가 되어버렸고 2025년에 극단적으로 이제 표출되어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1월에 출범함과 동시에 세계는 냉전 시절 이후 가장 위험한 사태를 맞게 될 거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글로벌 지형 변화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무역에서 폐쇄무역으로, 그래서 고립주의로 가게 되고 있고, 이 보호무역은 세계의 무역량을 위축시키고 수출 국가들을 거의 먹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이 폐쇄 경제 보호무역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러니까 어버노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끝없이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는데, 그 자유무역 가트 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 WTO 체제의 핵심인 미국이 지금 자유무역을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파시즘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비민주적인 국가는 그동안의 경제를 자유무역에 따라서 개방하는 형태로 가다가 최근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의 파시즘적 특성이 더 심해지면서 한마디로 이런 나라들조차도 폐쇄무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극우의 최번성기에 1번 타자로 실각하는 사람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트루도가 지금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진 보수당에 한참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보수당으로부터 권력을 뺏었던 이 영국의 노동당 정권도 지금 극우 정당의 추격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권력을 찬탈해 갔지만 지금 보수당 총리는 순핵 전 총리 때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집권 노동당은 보수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영국 독립당을 만들었던 나이젤 페라지라고 그 EU 탈퇴에 시발점을 제공했던 인물, 트럼프하고 아주 가깝죠. 근데 이 사람이 영국 개혁당이라는 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해 총선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했고, 2018년에 창당된 신생당이 지금 여론조사 2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에서도 우파 이 기독민주당, 그러니까 기민당 기사당이 지지를 좀 얻고 있고, 그럼 가장 뛰어난 지지율 상승은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일에 독일의 의회가 시올츠 연립정권에 의해서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 총선을 해서 다시 재집권하려고 승부수를 떼었지만은 지금 서열처가 속한
독일 사민당이 지금 기민기사연합 그리고 AfD에도 뒤진 3등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회 정의나 공정 같은 이슈가 중요성이 줄게 되고 국제적인 이런 측면보다 자국 우선의 관심사가 지금 더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치루어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프랑스의 국민연합 그리고 독일의 AfD, 이탈리아 형제들 이런 정당들이 약진해서 지금 유럽의회는 4분의 3이 우파 정당이나 극우 정당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해지면서 처음에는 진보 정당들이 잡으면 뭔가를 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중산층 서민들이 밀었다가 그들이 잡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극우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의 계엄 사태 등을 보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도 완전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고문을 했던 스티브 배넌 같은 굉장히 극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에서 뉴욕 청년공화당 클럽 연례 만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 스티브 배넌, 극우의 상징이죠. 또 트럼프의 선거 캠프 매니저였던 사람, 그리고 극우 성향의 남성 단체 프라우드 보이죠. 이건 인류 이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의 주역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청년 공화당 만찬에 주류를 이루었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도 여기에 참석했고 독일의 AfD 대표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가 국제적인 연대를 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배넌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친절한 마음과 위대한 영혼을 가진 지도자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당장 보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열광적인 한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극우 성향을 가진 자들이 공화당의 주류가 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 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보복과 제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극우 세력들한테 권위를 가진 신급에 올라가 버렸고 현실 세계에서는 극우 사상가들이 그야말로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트럼프를 만든 이 고문 게빈 맥키니스는 지한테 취재하려고 디 아틀랜틱이라는 잡지에 기자가 갔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그런데 그 기자한테 잠을 못 이룰 만큼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 당신 손목을 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 기자라고 만났다가 기자의 수첩을 빼앗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나중에 수첩을 던져버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극우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냐? 언론하고 민주당 그리고 미국에서 이 리버럴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계엄이 이들에게 영감을 줘서 그야말로 한국의 창국처럼 미국의 극우가 해야 한다. 트럼프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하는 극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유럽과 미국에는 극우가 성행하고 또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극자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좀 사는 나라에서는 극우화되어 가고 있고 좀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극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나타나는 이 네오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는 결국은 포퓰리즘에 의한 대중을 향한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자국민이 우선이라고 선동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권리를 뺏고 있다고 적을 상정하는 이런 논리, 어디서 많이 들은 논리죠. 독일의 히틀러가 자국 우선을 표방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독일 국민들의 자산을 뺏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극우의 논리의 끝은 결국 파시즘과 같이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독재라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 책이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데 새로 좀 찍으라 해가지고 이 대중독재 책을 다시 출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독재라는 것은 다수가 독재를 지지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중의 전제 정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전제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 집중되어서 독재화로 가고 있는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에 의한 독재가 오늘날 미국의 정치다라고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이 미국을 둘러보고 와서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 사상의 기둥인 인민주권론, 그거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많은 인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정치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지 못하면 참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게 뭡니까? 결국 파시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전제 정치, 그리고 인민주권, 그리고 파시즘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못되어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다수결이라는 핑계하에 대중 독재로 선동되고, 그리고 그 선동을 파시즘적 사고를 가진 독재자가 앞장서게 되고, 그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거나, 옛날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한 거나, 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등장한 것도 결국 경제적인 위기와 대중의 불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대중 독재가 파시즘으로 진화된 거죠. 이거는요, 프랑스 혁명 때와 비슷한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요, 인민이라는 이름 하에서 단두대에 마음대로 올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면 여기는 대중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총칼로 집권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이 거구를 좋아하면서 결국 거구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파시즘으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공산주의에서 독립해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면서 부패와 혼란이 계속되는 동유럽에도 결국은 이 거구들이 지금 굉장히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와 폴란드도 거구고, 또 소련에서 나온 러시아도 지금 거구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노동자들은 좌파였다는데 최근에는 유럽 노동자들까지 거구 지지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좌파 정당, 사회당, 공산당 이런 쪽을 지지하다가 이제 우익 정당을 지지하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거구 정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 지금 일고 있는 거구의 바람, 미국에 일고 있는 거구의 바람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갔는데,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가 4년 동안 보일 거구적인 정책들, 유럽 거구로 물들어가는 정치에서 나타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시즘으로 진화되어 있는 과정의 입구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또 과거 20세기의 파시즘과 비슷하게 변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레벨 근처에 가 있는데, 경제는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거구 대신에 극자가 기성을 저렇게 떨고 있을까? 또 한국에는 왜 거구, 파퓰리즘이라는 내용 자체도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는 제대로 된 파퓰리즘조차도 못하는 기득권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했고, 한국의 좌파는 이 진보적인 가치들 다 상실한 채 오로지 친북 이해 관계 세력들의 결사체처럼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으면 이제 국민들이 좌파 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을 버리고 극우적으로 이렇게 파퓰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파퓰리즘의 단계에서 일 수 있는 파시즘화를 빼고 포퓰리즘이 결국은 대중들의 삶을 보호하면서 이것이 선한 파퓰리즘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서포 15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서포 15조가 뭡니까? 서민 파퓰리즘 15가지 조항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의 대중들은요, 아직도 그런데 관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나 자냐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이 포퓰리즘에 제대로 된 가치가 접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